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고발인 의견서를 좀 작성을 했고, 그래서 그게 좀 전달이 되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그,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어, 의견이니까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의견이라고 보면서도 사실은 좀 기분이 좀 찹찹해요. 그리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그, 이게 제가 올렸던 그 유사수신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던 내용 두 개를 보고서 이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비대위라는 쪽에 올라온 글을 어떤 분이 또, 저희 오픈 토론방에 올려놓으신 글을 보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법도 모르고 혼자서 지어내어 선동하는 것 같군요. 이 사람 이름이 가명이 같아가지고 누군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법도 모르고 혼자서 지어내어 선동하는 것 같군요.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의 지식 정도를 또는 이 사람의 이 사고 자체를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00만 원 배상 판결 결정, 이 정도 피해 배상에 만족하실 건가요? 이거는 그쪽에서 되게 떠들렀던 거죠. 한번 이 창원지법 쪽에서 판결이 난 게, 각자 300만 원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였어 가지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변호사들이 보면 배꼽 빠지게 웃을 일입니다. 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변호사들이 배꼽 빠지게 웃을 일인지 어떤지는 이 변호사한테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는 게 이 띄엄띄엄 그 내용을 범죄 행위라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기로 요번에 송치가 됐다라고 하는 게 김판종이 송치가 됐다는 게 사기라는 이야기지요. 일단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른 쪽을 통해서 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유사수신을 언급을 했던 거고 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고소자가 또는 고발자가 내용을 최대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특히나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서 원금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그 원금은 도대체 뭘 가지고서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 스테이킹이 투자냐, 스테이킹이냐, 그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는 거를 지금 찾을 수 있냐, 없냐. 여기까지만 가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이 소리를 뭐 배꼽 빠지게 웃을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글을 쓴 사람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얼만큼 내용을 아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서프너치의 뭐 서프너치도 안 되는 이 사업 전반에 걸친 그런 정보를 아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런 말은 사실은 맞긴 맞아요. 저도 이런 거는 인정을 해요. 고액 다툼의 민사소송엔 고액 다툼의 민사소송엔 소액이나 적은 수 인원이 참여하여 이기면 그 다음 집단소송으로 들어가는 작전인데, 이거는 저도 이거 다시 그 정정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액이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개인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민사소송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돈, 그러면 여기에 300만 원이 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분의 1이지요. 그러면은 100분의 1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사소송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서 소액으로 한 다음에 뭐 집단소송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가서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 봐야 여기에서 이 판결 금액에서 더 늘어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 집단 그 뭐 사기로 하든 유사수신으로 하든 배임으로 하든 처음 한번 그 사기 유사수신은 변제를 받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손 치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 피해 금액을 찾기가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그 내용상으로 민사소송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적은 수로 했다가 이기면은 집단소송으로 가서 뭐, 그, 이 배상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의 차이는 뭐 결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기억이 나기로는 25명인가가 이 민사소송을 걸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 25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을 받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여기에 25명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수천에서 수억 원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배꼽 빠지는 것도 이 변호사가 제대로 안다고 했을 때는 거꾸로 어, 해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씁쓸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사실은 좀 뭐 짜증도 좀 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두 번째, 배임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마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사기 사건은 배임으로 묻어야 한다. 사기 사건을 배임으로 묻어야 한다. 누가 봐도 증거인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과 이 말의 관계가 기가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 이 내용 자체가 아예 그 뭐 연결이 되지 않는 배임으로 했을 때 증거인멸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용어는 아는가 봐요.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라는 게 도대체 여기에서 사기 사건에서 배임으로 했을 때 증거인멸을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말뜻을 알고서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유사수신으로 판결날 경우 우리의 처지가 공범도 고려해야 한다. 본인들이 공범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어, 정말 무식 자체가 그대로, 묻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비대위는 저를 김판종과 송가병 이쪽하고, 그쪽을 옹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어,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또 끈질기게 이 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사수신이, 그, 여기에서 유사수신으로 판결날 경우에 우리가 공범이었다라고 자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실은 요 뒤에 그런 말이 좀 있던데, 유사수신이라도 범죄 가담 수위가 수위가, 또 뒤에, 범죄 가담 수위가 있는, 어, 지금가. 법 아무나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내용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뭐 선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제가 어제도 유사수신을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유사수신에서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다단계 구조, 이랬을 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뭐, 8성, 7성, 6성, 5성, 뭐, 4성, 또 많이 가면 3성까지도 그렇게 이 모집 최고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3성, 4성, 5성 정도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인데 거꾸로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 오성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그런 표현을 저는 정말 싫어하지만 사나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사나이에 10,000명이 있다. 그 금액이 뭐 수백만 원,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 뭐 수십억,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성일, 오성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성인데 한, 어, 제가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이성 정도 사성인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40몇만 명을 자기 사내에 가지고 있다. 삼성인데 4천 몇백 명을 그 사나이에 두고 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어, 다단계에서 모집책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다 범죄자로 공범으로 다 잡아놓을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성이다. 1승이라고 쳤을 때 1승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소개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바로 그, 소개를 했던 사람들이 또 뭐 한두 명씩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뭐 수백 명이 됐다. 이런 사람들도 그 금액이 크고 그 숫자가 많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가해자로서 그 법에서는 인정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그런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성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소개한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법의 잣대에서 법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가해자,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자로만 분류를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뭐 한번 올려놓고 자기가 주장을 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계속 기록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우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지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왜 철철 넘치냐 하면은 사람들이 참 이해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사기로 뭐 이미 몇몇이 그 송치가 됐으니까 보안 수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겠죠. 그럼 보안 수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김판정도 마찬가지로 송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송치 상태에서 기소도 아니고 송치 상태에서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기소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끝났느냐? 아니지요. 재판에서 끝나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1심 재판에서 끝났다고 또 끝난 거냐? 아니죠. 2심, 3심을 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은 실제로 직접적인 관여를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라는 쪽이 사람이 그 고소자가 제가 대충 듣기는 190명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90명 중에서도 이 내용을 그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몇 명이냐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경우는 그 단톡방에 뭐 지금 한 1200명이 넘어갔던데 1200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1200명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뭐가 이 증거 자료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달하거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190명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명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소수만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쓴 사람 다른 글을 올렸는데도 비슷하게 글을 올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그리를 한다, 뭐 동의를 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알고 있는 내용이 그 개개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제가 지금 제시를 한 내용, 그 증거 자료,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반적인 내용, 재단 소속으로 재단을 운영을 하던 쪽에서 뭐 제대로 운영을 못했지만은 초창기부터 거기에 인발부를 했지만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인발부를 한 상태도 아닌
뭐 그런 사람이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흘러갔던 거를 그런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그게 소위 말해서 이 전반적인 히스토리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이 히스토리를 제대로 어 뭐 알고서 이런 글을 썼는지 그 다음에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사기라고 했으면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쭉 그 이 내가 돈을 넣는 이 사기라는 건 결국은 돈 문제고 돈이 기망을 통해서 어 내가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이게 사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넣는 시점, 요때까지 돈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망을 했느냐.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이게 뭔가 아주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게 이 사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지나가지고 내가 넣는 이후로 가가지고 어떠한 거짓말을, 뭐, 변호사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돈 내놔. 그러니까, 아, 요거 다음 달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그때 가서 줄게라고 해놔놓고 또 그날 가면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필요가 없대요. 뭐가 중요하냐? 시점상으로 내가 돈을 넣기 전까지 넣, 넣을 때까지 어떠한 거짓말, 소위 말해서 기망을 당했느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라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을 한다. 그러면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현재도 그렇지만은 현재보다는 돈을 넣었을 순간에 그,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법 몰라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더 무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들은 거기에 대표격으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는 혼자서 하겠다라고 했고 공개적으로 주장에 대한 부분 그 공개 토론을 제의를 했는데도 여기에 나타나지는 못해요. 저는 왜 못 나타날 거냐라고 판단을 하나 하면은 쪽팔릴 거니까 밑바닥이 보일 거니까 그래서 못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 그 답변을 거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스테이킹 절차에 대한 부분, 원금이 뭐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US 달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그런 거를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쪽팔려서 못 나와요. 나오면은 백발백중 그냥 깨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이 옳은 주장을 할 수 있으면은 개나 소나 누구나 사실은 나서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못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제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자기들한테 소위 말해서 뭐 저기 아닌 거를 가지고서 주장을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바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 못 나와요. 나오면은 백발백중 깨지고 자기들 쪽팔리는 게 무식이 확실하게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 그거를
증거를 제시를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 못 해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대로 말고는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자료도 있고, 우리가 스태킹하는 절차도 있고, 스태킹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우리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US 달러가 원금이고, 그래서 원금을 US 달러로 돌려받아야 되고, 그리고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쪽이 그쪽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100% 그냥 사기고 그다음에 뭐 어디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사수신이라기보다는 사기지요. 왜?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망이잖아요. 돈 넣기 전까지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금 보상률, 이게 그쪽은 수익이라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원금 보장의 고수익,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스태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망을 한 거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뭐 혼자서 나와서 답변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방장 뭐 네 번이나 했는 뭐 시의원 출신 그다음에 뭐 거기 지금 조직위원장이라는 사람 뭐 전 그 방장 그다음에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한꺼번에 자리를 하고 저는 혼자서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못해요? 반박 못해요. 반박 잘못을 하면은 이건 완전히 뭐 매장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을 한 거, 지금까지 주장한 게 잘못됐다는 거를 스스로 무식한 거를, 무식하다는 자체를 모든 이 영상을, 줌을, 줌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바로 인식이 돼버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 뭐, 어,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일종의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뭘 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한 번씩 글을 한번 올리는 게 소위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 아니에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니면은 뭐 휴대폰 들고서 이 메시지 쓰는 거 이거 하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왜 저를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피해자끼리 왜 이러고 있느냐. 저는 처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저희 사건이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도 제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제공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울산경찰청 팀장한테. 3월 달인가 4월 달에도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예요. 거기는 뭐예요? 뭐, 시위는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법에서 뭔가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수사를 하는 사람 자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서 쭉 진행을 하면은 결국에 이거를 객관성을 가지고서 이 범죄를 재판에 갔을 때 재판은 서드 파티예요. 말 그대로 가해자가 있고 저기 피해자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중재를 하는 제3의 인물이 객관성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유죄, 너 무죄. 이거를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해요? 증거를 위주로 해요. 그러면은 시위가 중요하냐? 이 그 증거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이게 중요하냐? 이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저는 사실 바보가 아니면은 그쪽 조직의 리더격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물러서면은 쪽팔리는 게, 어, 쪽팔림 자체를, 그러니까 무식함 자체를 시인하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기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지, 뭐,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US 달러로, 사기로, 예를 들어, 재판이, 뭐, 유죄를 선고를 하고, 그러면은, US 달러로 내가 들어가 있던 거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US 달러에서, 뭐, 코인의 개수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하나의 배임 행위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부분인데 김판종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 놔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US 달러를 싹 없애면서 플랫폼 가격 7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수로만 탁 올려놨어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그동안에 존재를 했었고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도 없이 싹 없애버렸다. 베이비지요. 뭐 때문에? 뒤지면은 누구만 좋아요? 지들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좀 내용 자체를 놓고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을 참조를 해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는 190명의 고소자, 단체 고소자 속에서 고소한 내용의 증거 자료가 뭐가 들어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 둘, 뭐, 셋, 이 정도나 될까 안 될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가 변두리지요. 스스로가 법적인 뭔가를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나머지는.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요. 그런데 아는 척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척, 아는 척,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척. 그런데 무식한 내용이에요. 저 법 몰라도 법 모르기 때문에 저희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만큼이 필요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저는 공부를 해오면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공부를 해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가 아, 이 반박을 할 게 있다면은 뭐 그 사람 실명이 아닌 것 같아서 닉네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얼굴 내놔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욕지거리 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얼굴 내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욕은 고사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거를 서로 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뭐 대화라기보다는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뽀록 나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전부 다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도 변호사도 뭐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찰도 경찰 고유의 업무가 사건이 많아. 이 담당 변호사도 고소자가 준 내용 외에는 스스로가 알아서 많이 찾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 스테이킹 절차에 대한 부분도 모르니까 US 달러로 되어 있는 게 원금이다라고 알고 있는 게 변호사라 그러면은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은 제가 예전에 세 번째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피해자가 가장 힘들고 저기 어 고달플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경찰도 변호사도 그다음에 경찰 변호사는 준 만큼만 가지고서 일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가해자는 범죄자는 모른다 일색으로 할 거다 이거죠. 가지고 있는 것도 숨기는 게 이 범죄자가 할 역할이에요. 그리고 범죄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제일 고생스럽고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지는 경찰도 아니고요. 변호사도 아니고 이 결국에는 그 주도를 하는 단체 고발자, 단체 고소자 대표가 진술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건은 묘연해져요. 명확하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드라마, 영화 이런 데에서 정말 그 자의적으로 스스로 시간을 쪼개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이 뭐 시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할,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도록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를 찔러가지고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르면은 일단은 질문을 못 해요. 질문을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 이 모든 문제에 제일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누구냐?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뭐 시위, 정치권, 언론사 아무리 두드려봐야 이 증거라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외형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 있다. 죽었다 깨어나 또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처음 그 피해자가 경찰하고 만났을 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뭐 그 몇 날 며칠 뭐 구속 상태로 해가지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처럼 몇 날 며칠을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증거자료 제시하고 진술해봐야 뭐 한 두세 시간, 뭐 한두 번,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검찰로 넘어간다 했을 때 수사관이 수사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검찰로 넘긴다는 건 송치 또는 불송치가 있는데 송치를 했다. 그러면 검찰 쪽에서도 또 객관적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경찰한테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부실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찰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 수사 내용을 기록을 가지고서 송치를 했어요. 그러면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건 더 수사가 보완이 필요한 거 없고 그래서 했을 때 이때 검찰 쪽에 다이렉터로 그 뭐 지검장도 만났다면서요. 검찰 쪽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경찰과 검찰의 차이는 더 샤프할 거예요. 더 날카롭게 뭐가 필요한지 기소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고소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는 경찰은 다이렉트로 만난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해왔다 손 치면은 검찰은 그거조차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갔을 때 재판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록만 가지고서 그 뭐 검사, 이 그 피고인의 뭐 변호사 여기에서 재판장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게 범죄다, 아니다, 이래서 아니다. 그럼 또 이게 아니다. 이걸 싸우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서 판단을 하는 게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만큼을 알도록 해놓고 요놈은 요만큼밖에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게 포항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조금 한 거를 넘어서 주장을 하는 내용이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면은 재판의 결과는 이기는 거지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생각해요. 저도 경찰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정말 저는 그 신뢰 자체를 지금 그 거의 0으로 보고 있어요. 0보다도 이건 마이너스라고 볼 정도니까. 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데는 일관성과 전문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두 개다가 다 결여해요. 그리고 의지조차도 없었어요. 이게 저희 수사를 했는 거고, 상대는 또 그 울산경찰청은 지금까지 그 뭐 워낙에 가서 저걸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청 단위에다가 팀이 반부패 경제수사팀인가 뭐 정식 명칭은 그런데 거기에 팀원이 여러 명이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기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송가병 씨가 경찰을 상대로 세 명의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소 3명이라는 이야기죠. 음,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는 열심히 하는데 받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시위도 뭐 시위지만은 못했을 때 시위를 하는 거지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필요한 증거 자료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이거 자체를 수사를 할 의지, 뭐 전문성, 일관성 이런 거 없이 왔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했고 그 정치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기처럼 저렇게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팀이 꾸려져 있고 많은 것들을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공만 해줄 수 있다면은 저기서 지금까지 해왔는 그 그걸 봐서는 저도 뭐 실제로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 의지는 있는데 이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 부분에서 그 소스가 한정적이다. 사람이 1200명 있으면 뭐하고 뭐 190명이 있으면 뭐해요. 받을 수 있는 이 범죄 행위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소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소수라는 게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서 어떤 부분이 범죄 행위를 하는 데에 증명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 뭐 공개 토론에 못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 그게 증거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마구잡이로 기소를 해라, 송치하고 기소를 해라. 그래서 재판 가가지고 져버리면은 누구만 손해요? 피해자만 손해요. 그 대신에 법망까지도 벗어나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는 게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검사든 경찰이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그 공격적이란 부분의 의미가 너 이 새끼 부를래 안 부를래 이런 공격적인 게 아니고 정보라든가 시스템 이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하고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시간적인 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간 투자라든가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 될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믿고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혐의는 있어 보이는데 이거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어그레시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뭐 팀장이라는 분은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첫 통화를 하면서 제 영상을 여러 개를 봤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그 행위만 봐도 의지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해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자기 유사수신 폰지는 어렵다. 그리고 사기는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접고 본지도 접고 유사수신 사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그 유사수신과 비슷하게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뭐 저놈들이 그 소위 말해서 어 여기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상위 모집책 뭐 상위 모집책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일찍 해가지고 많은 보상을 해쳐먹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좀 되고, 유사수신 부분은 이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 주체 주범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놈이 돈을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자금을, 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아가지고 이거를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뭐 그 일종의 이익을 챙겼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건데, 저기 뭐, 유사수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갈취를 한 거를 유사수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뭐 많은 이제 그 뭐든지 보면 기업이나 뭐 요 주범이 하나 있고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모집책이라고 하는 거죠. 돈을 모아오는 거. 그걸로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그, 그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의 공범으로서 뭐 모집책으로서 이 법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도 설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스테이킹을 했던 뭐 그 약관대로 하자면 우리는 회원이 스테이킹을 서비스 중에 우리가 했던 거는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거는 리퍼럴을 했는데 이 구조는 사실은 다단계 형식으로 돼버리는 이유가 보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다단계 구조의 보상 체계가 있으니까 이게 다단계가 된 거고 결국에 사람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단계 구조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폰지처럼 투자를 받아는 투자금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뒤에 소개한 사람들 거를 내가 빼먹었다.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범죄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상 재원이 따로 15개라는 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어, 이, 우리가 좀 그 받아들일 때 이 사업이 스캠이 아니다. 그다음에 펀지도 아니다. 뭐 사기, 유사수신 하는 것도 그 좀 적용이 되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자산, 거기에는 스태킹 되어 있던 것들도 포함이 되고, 오너 월렛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정책상으로 우리한테 가장 그 민감하게 다가올 게 뭐 보상률, 그다음에 후원 수익, 뭐 등급 수익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후원 수익이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행사를 했느냐 계약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이 또는 사무총장이 일을 하지 않고 그놈들이 다 했다. 그런데 스테이킹지가 오너 월렛까지도 지금 오너 월렛 그 35억 개 중에서 25억 개는 최영규 이사장한테 줬다는 거니까 그러면 10억 개 플러스 스테이킹 그다음에 남아있는 보상 15억 개 중에 남아있는 거 스테이킹 지갑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우리는
스테이킹 주소에 주소를 넣지 않았는데 우리 지갑에서 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 오입금에 대한 부분도 오입금을 시킨 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입금을 받았는데 이틀 후에 빼갖고 갔다. 빼갖고 갈 수 있는 게 개인 키를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빼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망라를 하면은 배임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고 그 차점으로 해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남기고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 많은 매도세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매도세가 생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버렸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그래도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게 우리의 기축통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하나로 뭉쳐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KOK를 거래소에서 어, 다른 스테이킹 되어 있던 암호화폐를 매도를 하고 그거를 사는 게 결국엔 매도세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남아있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이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이드 USDT는 KOK의 기축 통화가 아니거든요. 그럼 스테이킹은 또 뭐냐? 투자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거는 그만큼의 그 스테이킹한 물량만큼을 유동성도 그 그만큼을 없애주면서 어, 그거를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보상을 받는 것 이것뿐이에요. 그럼 그건 그대로 또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어쨌든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 놓고 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고발 조치를 하고 다른 데서는 고소를 한. 근데 범죄에 대한 죄목이 각기 다르다. 이게 요점이죠. 그래서 사실 좀 어설프게 알고서 뭐 도움이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리 짓거리 봐야 뭔가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은 그런 거를 하나라도 제시를 못 해주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가 뭘 좀 아는 것처럼 근데 아는 것 자체가 좀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물들을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지가 알지를 못하니까. 음, 이거는 뭐 탁상 공론을 넘어서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유언 비어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